매주 목요일에 찾아오는 코너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과 함께하는 최고의 정치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예, 유세 현장에 나가 계신다면서요? 예, 지금 유세 현장에 출근해서 나와 있습니다. 네, 목이 많이 쉬셨네요. 예, 요새 유세 연설, 찬조 연설을 하다 보니까 예, 아이고 목이 좀 쉬어버렸네요. 예, 목 관리 잘하셔야 날개는 하나 드시고.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일단 좀 궁금한 게 일단 판세인데요. 박영선 후보의 역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는 뭐 최선을 다해서 예. 역전된다고 믿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이렇게 봐요. 제가 선거를 저도 여러 번 해봤는데 예. 여론조사하고 현장 분위기가 좀 다른 선교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되게 현장 민심이 선거 결과에 좀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 이번 경우도 여론조사상으로는 계속 이렇게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고 있잖아요. 근데 현장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제도 부산을 갔다 왔는데 예. 부산에서도 이 서양에서 손 흔들어주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서 시장도 가보면 물론 이제 혼내시는 분도 있어요. 당신들 때문에 선거하게 됐는데 예. 이번에 어떻게 터달라고 그러냐 예. 이러고 혼내시는 분도 계신데 예.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악수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상 수치하고 선거 결과는 좀 많이 다를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작년 총선 때 국민의힘에서 여론조사 믿을 수 없다. 바닥 민심 다르다. 이렇게 이제 아주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선거 결과는 뭐 우리 애청자들이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비슷한 접근법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주당도? 글쎄 이제 그거는 전체적인 선거였으니까 또 그때도 이제 여론조사하고 다른 그 지역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총합은 뭐 그렇게 비슷하게 가는 건데 이번에 이제 그 서울이나 부산이 여론조사상의 수치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여론조사로 승패에 대해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는 거고요. 지금 여론조사 수치는 조금 많이 벌어졌다. 이게 이제 이번 정부에도 좀 회초리 좀 들어야겠다. 이런 흐름이 아마 형성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이 이제 수치로 많이 나타나는 거고 아마 이제 현장에 나가서 투표하는 분들은 그래도 국민의힘을 찍을 거냐 이명박 정부의 그때 그 뭐 거짓말이라든가 비리라든가 하는 것들 그대로 판박이를 갖고 있는 이런 오세훈 후보나 박형준 후보를 또 찍을 거냐 그런 점들이 아마 끝까지 유권자들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서울시장 선거 좀 그 범위를 좁혀서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그 역전 가능성이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역전의 지렛 때는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이렇게 지금 설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뭐 그게 제일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관되게 지금 이게 이제 그 이분이 자기 땅이 있는지 몰랐다. 그리고 자기는 그린벨트 정책에 관여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단 그린벨트가 수십 년 동안 풀리지 않은 거거든요. 그게 이명박 정부 때 처음 풀렸는데 그 그린벨트가 풀리는 거에 서울시장이 관여를 안 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행정적으로 건설국장이 전결 책임이 있는 거는 행정적인 절차일 뿐이고 시장이 이거를 관여하거나 판단을 안 했다는 거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의원님,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추이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박영선 캠프에서 내곡동 땅 문제를 계속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고, TV 토론에서 이 문제는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론조사상의 격차가 좁혀지는 게 아니라 더 벌려지는 걸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게 지금 이 역전 내지 반전의 요소가 되기는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선거 전략상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를 따라잡기 위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선거라고 하는 게 무슨 전략 한두 가지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정성을 다하다 보면 그게 유권자들 마음에 전달돼야 그게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저런 전략을 가지고 선거 판세를 바꿔보겠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얘기고 저는 이게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유권자들 중에 이런
이런 문제, 이게 거짓말이 됐던 의혹이 됐던 이게 LH를 우리가 분노를 하잖아요. 네. 그 내부 정보를 가지고 땅을 뭐 이제 투기를 했다는 건데 이 내부 정보를 가지고 측량을 하고 측량한 그 시점이 이 SH에서 이 내곡동에 대한 그린벨트가 이제 용역을 발주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부 정보 거래가 있었다 이렇게 의심될 만한 이런 충분한 상황이 있는데 이걸 자기가 안 갔다. 그 당시에 그 현장에서 봤던 사람들이 3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우리 국민들의 유권자들이 그냥 용납하고 넘길 만한 사안은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혹시 그러면 지금까지 제기한 거 수준을 넘어서는 결정적인 물증 내지 스모킹 건을 갖고 있습니까? 뭐 그거는 이제 조금 더 계속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조금 더 문제 제기가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제가 아직 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하여간 지금 다각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증언 자료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밝히기도 하고 문제 제기도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 어제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언론은 읍소 전략이라고 그러니까 평가를 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게 그걸 선거 때니까 선거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서 읍소한다. 만약에 이렇게 표현했다면 그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그거는 이제 뭐 저쪽 우리 국민의힘 당에서 매번 선거 때마다 하던 건데 사실 그런 이제 퍼포먼스 차원의 그 행동은 우리 민주당은 잘 못합니다. 그런 거를 더 하라고 그래 뭐 하는 것도 많은데 그렇게 잘 안 되고요. 그럼 어제 사실상 왜 발표했어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이 문제 제기는 사실 오래전부터 우리 내부에서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좀 평가를 해봐야 된다라고 쌓여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되거나 또 용기가 없거나 해서 얘기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들의 민심이 이제 표출된 거 아닙니까? 난 선거가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선거 민심을 통해서 유권자들의 민심이 어디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조금 더 분명하게 거기에 호응하는 자세를 보이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저는 선거 이후를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선거 때만이 아니고 선거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전화를 한번 추진해보겠다 이런 각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낙연 위원장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그날 박주민 의원의 전세 계약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 전에는 당 소속 의원 특히 조응천 의원의 또 전세 계약 문제가 제기가 됐고요. 더 거슬러 가면 김상조 정책실장의 또 전세 계약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누적이 되다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좀 감당하기 힘들다. 뭐 이런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뭐 그런 하나하나의 사안들이 선거에 악재인 것은 사실이죠.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들은 사실상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뭐 개별 의원들의 사례들을 또 정말 그게 얼마나 법적으로든지 도의적으로든지 문제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근데 사실 이런 문제들을 개인한테 맡겨둘 만한 사안이 아니고요. 저는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결함이 있었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계약 갱신에 대해서는 5% 제한을 하고 신규 계약은 자유롭게 풀어놓은 거 아닙니까? 사실 이거를 각 개인들이 알아서 수독적으로 대응해라 하는 게 저는 꼭 우리 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이제 그 임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에 대한 이제 도덕적인 갈등 요소가 되거나 아니 뭔가 이렇게 시험에 들게 만드는 제도였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전월세 신고제가 이제 도입이 아직 그 미진해서 생긴 문제인데 6월 달이면 이게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 계약을 하던 계약갱신을 하던 이 세입자와 또는 그 임대인이 이런 갈등 안 하게 기본적으로 이 제도 정비를 해나가는 거 이런 근본적인 개혁의 보완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신규 계약하고 갱신 계약은 좀 나눠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법에 기초해서 본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응천 의원의 경우는 신규 계약도 아니고 계약 갱신이었는데
지금 9%를 올려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가 제기된 다음에 이낙연 위원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뭐라 그러냐면 윤리감찰단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개인적 의견을 피력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당 차원에서 뭔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지금 현재. 아니죠. 이제 지금 나오는 사안들이요. 윤리감찰단에서 다 확인을 하고 사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리감찰단의 조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게 언론 브리핑이나 언론에서 중간 조사 결과 이런 식으로 보도돼 본 적이 없잖아요. 이 최기상 의원이 판사 출신인데 심지어는 최고위원들이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줍니다. 이건 우리 당원 당규에 당 대표에게만 단수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단수 보고를 해서 사실관계 확인된 대로 처리를 하겠다. 이런 방침이니까. 근데 의원님 바로 지금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처리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조홍천 의원은 사실관계를 더 확인할 게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언제 얼마를 올려받았는지 보도가 됐고 조홍천 의원은 그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더 조사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황이나 본인의 인정 정도에 따라서 당의 이제 대처가 있어야 되겠죠. 한번 그래요? 지켜보시죠. 근데 그것이 이제 이제 문제는 타이밍인 것 같은데요. 정말로 대국민 호소하면서 우리가 바뀌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바뀌는 실천이 동반이 돼야 그것이 울림이 있는데 이게 이런 문제는 계속 근데 당에서는 아무 소식이 없는 상태에서 말로만 하니까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단 말이죠. 그런 지적을 충분히 아프게 받아들이고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부산 판세는 지금 어떻게 지금 진단하고 계세요? 부산도 이제 좀 어렵다고 시작된 건데요. 부산에서도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 당 시장이 문제가 있어서 이 보궐선거가 치르게 된 거니까 아무래도 우리 당에 대해서 회초리를 드시는 분위기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점에서 어렵다고 봤는데 거기도 이제 그 LCT라고 하는 데가 전 국민이 거의 다 알 정도로 이 부동산 비리나 의혹의 그런 본산이에요. 근데 거기 로얄층을 이 박형준 후보가 두 채를 빌려서 구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가격이 20억씩 뛴 겁니다. 1년 사이에. 근데 저는 뭐 그렇게 해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 뭐 그거는 뭐 있을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시장을 가면 안 됩니다. 그런 식의 약간 특권 반칙일 수도 있는 그런 그 비리를 의혹을 갖고 있는데 시장을 버젓이 나와서 다 시장하겠어. 이건 시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죠. 그 시민들이 엄청나게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맞는 거냐. 국민의힘 이번에 한번 밀어주려고 그랬는데 이거 정말 갈등된다. 이런 분위기가 역력히 느껴집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 도리 얘기할 계제는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그 누구 때문에 이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어떻게 도리를 이야기하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떤 말씀이세요? 그거하고 좀 다른 문제예요. 예를 들면 이게 우리 당 시장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당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새로운 후보를 공천하고 그게 선거에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쪽 당이 우리 당이 잘못했다고 해서 아무나 공천해도 된다. 그건 또 심판받아요. 그러면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반성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했던 사람들 그대로 공천해놓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이미지가 좋은 줄 알았더니 뭐 중도 보수라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죠.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에 대해서 전혀 반성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당연하죠. 이건 선거라고 하는 게 지난 잘못을 돌이키자고 하는 게 선거인데 저쪽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거죠. 그거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며칠 전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선일보인가요? 여기와 인터뷰에서 이 보궐선거를 왜 하게 됐는지 잊었느냐 뭐 이런 요지의 발언을 한 거 알고 계시죠, 의원님? 맞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이런 발언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선거라고 하는 건요.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단순히 오거돈 시장이나 박원순 시장의 사건 때문에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하나의 판단의 큰 사유가 되겠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여야 정당들이 했던 활동들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앞으로 1년 동안 얼마나 시정을 잘 움직여 갈 건지에 대한 판단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하나를 특정해서 누가 봐도 누구에게 유리할 거란 발언을 하는 거는 검찰총장 지냈던 분이 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 검찰 전체를 사람들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거죠. 검찰이 저렇게 정치적으로 움직이는구나. 총장했던 사람이 저렇게 정치적으로 움직이는구나.
이 검찰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선거 개입 발언이라고 규정하시는 겁니까? 간단히 저는 도저히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지금 그 윤석열 전 사실 여부를 떠나서 선거를 앞두고 특정 그 정당에게 유리한 발언은 선거 당사자들이나 유권자들이 투표장에서 하는 거죠. 특히 전직 검찰총장으로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이 한편을 들어서 그 선거 발언을 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 양반 본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검찰이 저런 식으로 정치적이구나.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했는데 그 의원님 목 관리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목소리가 많이 갈리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요, 뭐 저한테 죄송할 필요는 없고요. 좀 관리 좀 잘하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